그렇죠.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주로 어떤 얘기들을 좀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한반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남과 북의 문제, 미국의 문제까지 다 해서.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기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했어요. 왜 어디서 느꼈냐면은 제가 그 교민들에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 그러니까 이주돼 가지고 온 분들, 네. 또 멕시코 이민 온 분들에 네, 대한 네, 정책은 이민자들, 네. 아주 어떤 때 보면은 어른네까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 정도로 아유, 악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비인도적인데, 네.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나 이분들한테도 피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 트럼프 같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네. 우리 그 조선반도에서 봤을 땐 큰 행운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의 이 네오콘이나 네. 아주 무기장사들이 네. 트럼프의 생명의 위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무슨 여러 가지 스캔들들, 네.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개인적인 개인적인 여자 성추문 문제, 여러 가지. 성추문 같은 예. 것들로 해서 그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못 살게 하는데 나는 정말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네. 트럼프에 대한 만수무강을 비는 불공을 아침마다 올린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해외 우리 동포들이 예. 조국에 대한 통일의 열망이 예. 자기들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차별, 트럼프 정책에 의한 그런 이익 등 것 다 넘어서서 네. 조선반도의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네. 그런 평화를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구나 하는 걸 더 느꼈죠. 근데 스님 정말 트럼프의 만수무강을 비는 불공을 매일 들으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트럼프의 만수무강을 비는 불공을 들리는지. 스님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트럼프의 만수무강을 비는 불공을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스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전혀 저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국의 국내 정치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건강과 어찌됐든 그 한반도에 이제 종전 선언이 나올 때 우선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좀 탄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불만인 거는 네. 6.12의 북미 간의 정상회담 네. 때 했던 예, 약속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약속들을 보면은 양국 국민이 네. 다 평화를 갈망하는 것에 따라서 예.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잖아요. 네. 새로운 북미 관계를 먼저 수립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종전선언인 거죠. 네.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다음에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네. 함께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먼저 이행이 되면서 네.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북쪽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미국이 만약에 대포, 네. 무슨 비행기 다 갖고 있는데 네. 활 정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활, 재래식 활. 재래식 무기.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맞으면은 어딘간 아프겠죠. 예, 피가 나고. 그렇죠. 근데 그 활부터 내려놔라. 없애라. 그러고 나면은 내가 너희하고 싸우지 않겠다라고, 너희 협박하지 않겠다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쪽은 그걸 어떻게 믿냐. 먼저 세계 만방에 네. 조선과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은 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 나겠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게 선언이 돼야 네. 그 다음 단계로 평화체제를 수립할 거 아닙니까? 전쟁도 안 끝났는데 평화체제 수립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한 갔다 온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개혁개방은 마음을 먹어서 이거는 역진적 상황을 만들 수 없는 수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지금 와 있다. 네.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근데 또 이제 훈훈하다 그래요. 방금 전에 박정호 기자도 얘기하고 갔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네. 롤러코스터 같이 네. 오르락내리락은 하겠지만은 예. 북미 관계나 또 남과 북의 관계는 네. 큰 흐름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자존심 싸움과 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쪽도 중국과의 관계, 네. 또 북미 간의 관계,
거기 또 일본, 러시아가 다 껴있는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북쪽이 대단히 지혜롭게 현명하게 네. 그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잘 정책 세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어제인가요? 그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네. 그 왜 김영철 비밀 편지 내용이 뭐냐 막 이런 CNN과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뭐 김영철 비밀 편지 때문에 뭐 판이 깨졌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북에서 요구한 게 종전 선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매일 뭐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 사람들하고. 네. 그래서 뭐 그게 문자 메시지가 됐든 또 뭐 이메일이 됐든 뭐 전화가 됐든 매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가고자 하는 길이 스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데 미국 관료들 그리고 미국의 조야 정치인들 이분들은 지금 여전히 북한을 악마화하고 이거 같이 해서는 안 되는 특히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님 미국에서 만났던 그 동포들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인권 문제를 만약에 미국이 얘기를 하면은요, 네. 미국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미국이야말로 네. 그 아메리카 원주민,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1억 명가량을 학살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전염병까지 퍼뜨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넓은 땅을 지배하려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도 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굉장히 아직도 심합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뭐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미국이 북쪽에 대해서 인권 얘기할 형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솔직하다. 네. 예. 솔직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군산복합체, 무기 장사들을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 정치자금 받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치인들. 그래서 저는 변수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은 가장 손해보는 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 재벌들이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체제가 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동안 한국 정부에 상당히 이제 무기 판매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데 그리고 막 고장난 비행기도 많이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예산 낭비도 하고 말이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한번 펜타곤 갔다 오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무기를 사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 같은 분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또 북한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 그 비밀 편지에서 뭔가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투였다. 스님 여기 행간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그동안에 그 북쪽에 이렇게 쭉 해왔던 어떤 그 행동들을 볼 것 같으면은 북쪽이 자기 인민들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핵을 만들어서 정말 그 5,000년 역사의 쾌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핵무기 실험 끝나고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갔을 때 5,000년 역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미국 관계만 보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한번 북쪽에 갔을 때 그 북쪽의 핵무기 문제 얘기를 얘기를 했을 하셨었어요.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핵이라는 거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까지 생각하고. 근데 그 핵을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한 그 국내에 설득력을 갖는 이제 북쪽의 인민들한테 갖는 그 입장이 되어야지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폐기하고 평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북쪽이 자존심으로 버텨왔던 그런 그 조그만 나라가 핵을 먼저 폐기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국에 가더라도 북쪽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정도의 그런 대단한 결기가 지금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이 뭐 앞으로 뭐 무슨 관계가 좋아지면은 뭐 대규모 원조는 아니지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거고 막 이런 얘기했을 때 북에서 딱 나온 얘기가 돈 얘기하지 마라. 제재만 풀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 북미 수교, 국제관계 정상화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가요 그제 그 서훈 국정원장 주장에 따르면 핵무기 60%만 폐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상 비핵화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몇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국내 언론, 그 다음에 국내 보수야당,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 이 세 가지를 좀 극복하는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닌가. 이건 극복할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들과 다르게 네. 촛불혁명이라는 대단한 국민의 지원 속에서 그렇습니다. 탄생한 혁명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반도 문제도 이제 주도적으로 남쪽이 풀어나갈 형편이 됐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북쪽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자꾸 질질 끌지 말고 예. 의사조치 해제하고 예. 또 무슨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문제, 금강산 방문 네. 문제도 다시 여는 문제들을 예. 아니,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남북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네.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리고 철도 문제도 유엔사의 유엔사가 허락이 안 나가지고 네. 그거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주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남쪽의 보수 세력이나 미국의 매파에 의해서 신면의 위협을 느끼는 한이 있다더라도 남북 문제는 과감하게 네. 밀고 나가면서 네.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길로 가지 않으면은 결국 계속 그저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고 네. 저는 굉장히 우려는 돼요. 예. 스님 오늘 굉장히 센 말씀 하셨습니다. 미국의 매파, 그리고 한국의 보수 때문에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더라도 국민을 믿고, 네. 이게 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않으면. 촛불의 뜻이고 그게 촛불의 촛불을 뜻이죠.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네. 그리고 경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북 문제가 잘 풀려나가면은 경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렇습니다. 9월부터 사실 이제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고 또 아동수당도 지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이 많이 풀리고 추석 민심 때 뭐 여러 가지 정부 비축 물량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민생은 민생대로 풀고 또 남북 관계는 남북대로 풀어야 이 돌파구가 생기는 건데 그 아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도 4대강이나 예. 방산비리라든가 예. 이런데 헛돈 쓴 돈들을 그럼요. 정말 따져 복지라든가 보세요. 예. 민생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집권 여당 어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네. 비판할 자격이 지금 없다라고 봅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부정부패 비리가 네. 국가 예산을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시켰을 때 네. 같이 동조하면서 그 협조했던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나갈 때 참 다음 총선에서 희망이 있지 지금같이 계속 그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기만 나가면은 네. 정말 그 더러운 손으로 너무 발목 잡으려면은 고무장갑 끼고 발목 잡아야죠.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고무장갑을 선물을 할까요? 그래야지 되겠죠. 네, 고무장갑이라도 자꾸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발목을 잡으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말 말씀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방송 용어로는 적절치 않으면 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더 세게 하고 싶은데 많이 참습니다. 아니 그래도 스님 저기 미국 가셨을 때 이슈파이터 많이들 보신다고 스님 인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셨- 어느 나이가 드신 분은 네. 장윤선 이슈파이터 자기 애독자라고 네. 우리 장 기자 밥 사주라고 돈은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김어준 총수한테도 누가 100불을 주는데 예. 내가 김어준 총수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예. 100불 가지고 안 안 됩니다. 돼. 그러니까 100불을 더 가져서 200불을 받아왔어요. 김어준 총수는 200불. 네. 저도 고기를 먹는데 저는 100불 이런 겁니까? 장 기자 고기 많이 먹는 건 모르잖아요. 채식으로 다 해서 채식으로 다 간단하게.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도 네.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이슈파이터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국내 정보를 네. 뉴스를 바로 못 받으니까 아.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전부 접속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팟캐스트, 네. 유튜브. 네.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KBS, MBC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만 트시라면 언제 어디서든 세계에서 우리 장 기자 동시에. 인기도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는 스님 손잡고 한번 미국에 한번 5대 도시를 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해서 9월에 뭔가 이거를 풀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막 민생하면서 벌써 3주째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폐기해라 뭐 이러면서 흔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북미 관계에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9월 안에 뭔가 아까 안진걸 소장 말대로 쇼를 하지 않으면 결판을 짓지 않으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판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위협은 안 느껴요. 네. 왜냐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네. 촛불
네. 국민의 여망 속에 됐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이런 그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런 그 아주 절대절명의 그 급박한 그런 위기감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모를 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예.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잠이 안 오신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네. 스님 개각 명단 보셨죠? 스님하고 좀- 친한 분들이 많이 장관 됐습니까, 이번에? 뭐 그렇게 친한 분들이 장관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네. 어떻게 특히 뭐 보십니까? 차관급 인사에 좀 눈길이 좀 가지더라고요. 차관급 예, 인사요? 뭐 예.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예. 방위청장이나 또 문화재청장 이런 분들이 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예.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냐 이런 예. 생각도 들고 예. 뭔가 그 인맥이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뭐 민주당과 같이 하오냐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오냐 이런 것으로 보질 않았고 네. 소신 있게 그 조직을 들어가서 그동안의 구태, 네. 방위청장 같은 데는 부정부패 온실 같은 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그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잘해주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죠. 네. 불공을 또. 네. 트럼프의 만수무강을 비는 것처럼 또 그럼요. 이렇게 네. 새로 이렇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스님 불공을 들이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노동부 차관을 했고 정통 노동부 관료고, 그래서 정의당이나 또 노동계에서 어제 또 비판 성명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거면 차라리 김영주 장관이 나은 거 아니냐, 노동자 편에서 최저임금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저지선을 지켰는데 이분이 과연 그럴 뿐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좀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당내라든가 청와대나 네. 이쪽에서 뭐 많이 고민을 했겠죠. 이런 비판도 있을 거라고 판단도 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네. 주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출범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의혹이 일수될 수 있도록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풀어라고 그러고 본인도 그런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려보죠, 뭐. 알겠습니다. 그 스님, 저희가요 아까 이제 남북 관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살짝 놓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종전선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사실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미국이 중국 탓을 해요. 미중 무역 전쟁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중국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중국도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뭐 참전했던 당사자일 네. 뿐만 아니고, 만약에 미국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같이 네. 북중 군사훈련을 서해나 네. 동해에서 예. 하고 휴전선 근처에서 예. 중국 그 공산인민군들이 와서 한 몇만 명씩 돌아다닌다고 쳐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아이고.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사실은 이런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지 되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청진항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아마 북쪽하고 일정한 부분 서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받아야 될 압박이 굉장히 심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에 북쪽을 좀 무시했잖아요. 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핵무기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미사일 쏘고 하니까. 네. 근데 갑자기 6.12 그 트럼프와 회담 이후에 네. 미국, 중국도 어마뜨거라 싶으니까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북쪽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유엔에서 북쪽을 제재하려고 그랬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네. 가능한 한 예. 9월 유엔 총회 때 예. 북쪽 제재를 해제하는 그 안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 되면은 네. 물론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되면은 가능한 한에서 최대한 또 중국의 지방 정부를 동원해서라도 네. 나는 북쪽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은밀하게 북쪽과 중국은 내밀한 약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굉장히 오랜 세월,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치면 73년간 고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고립됐던 나라가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 국제사회가 좀 손잡아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중에 제일 이웃한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그 중국 입장에서는 또 외면하기도 어려운 역지사지로 해보면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근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단 문제. 정당 문제는 입니다. 제가 생각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데요. 사실은 절집한 뭐 얘기인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설정 스님이 물러났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설정스님을 원장으로 만든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승 세력인데. 전 원장. 자승이라고 하면 전 원장, 전 총원장. 원장이 갖고 있는 자기 그 조직과 예.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설정 스님이 예. 은처자 의혹이라든가 재산 문제나 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의혹이 되기 아니고 전부터. 그렇죠. 예. 다 알면서 설정 스님을 총원장으로 만든 게 자승이에요. 자승 전 원장. 네, 예. 자승인데 그 사람이 그 만든 이유는 예.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자기가 계속 상황 노릇을 하려고 그랬던 걸로 저는 유출을 하죠. 상황 노릇을 예. 하려고 했었던 걸로 유출한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봤는데 그런 약점들이 자꾸 나오는데 해명을 못 한 거예요. 설정 스님이. 예. 뭐 애 이름도 나오고 부인 이름도 나오고 다 했는데도 해명을 못 하니까 네. 저런 사람 원장으로 만들어놨던 본인한테까지 공격이 들어오니까 예. 결국은 자기 조직을 동원해서 예. 설정 스님을 다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런 경우가 되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예. 불리하니까 탄핵을 시켜서 결국 끌어내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참 중이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아주 짐승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스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는데요. 열몇 번을 찾아와서 총원장을 하시라고 쫓아와서 그렇게 사정을 해서 당신이 허락을 하고. 설정 스님이요? 그렇죠. 설정 스님을. 그러니까 자승 스님이 찾아와서 그렇지. 설정 스님한테 네. 총무원장 하시라고. 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설정 스님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다음 총무원장도 혹시 자승 전 원장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은 예. 이제 이번에 상처가 굉장히 크겠죠. 예. 본인이 만들어놨던 예. 그런 그 원장이 예.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중간에 낙마했기 때문에 예. 명분도 잃고 예. 또 자승 세력하에 들어가 있던 스님들도 예. 부끄럽잖아요. 자승의 말 한마디에 네. 머리 깎은 중이 되어가지고 그런 그 이익과 또 자리에 따라서 남 밑에서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도 머리 깎은 중으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이 나는 뭉쳐가지고 종단이 좀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설조 스님께서 다시 또 네. 단식장으로 오셨어요. 에? 그래서 참. 아니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 계신데 퇴원하자마자 지금도 뭐 밥은 못 드시고 죽을 드시는가 본데 단식장에 와서 뭐 당신 목숨 다할 때까지 종단 개혁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가 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더 이상 이제 스님 개입하시지 말고 네. 놓으십시오. 이제 인연따라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고 막 몽둥이 가지고 자기 머리통을 내리치는 그런 그 결과가 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랬는데도 참 노인네가 얼마나 고집이 세신가. 제가 지금 아주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그쪽은 보기도 싫어요, 이제. 큰일이네요. 아니 저는 그 설정 스님 물러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설조 스님 중단하시고 단식 그리고 이제 그 불교가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여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종단의 문제가 아니고 네. 종교와 정치와 결탁. 그러니까 자승종단 때도 네. 자승종단 때 여러 가지 비리들을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여야 할 거 없이 자승이가 뻗쳐놓은 정치인들이 그걸 막아줍니다. 에? 그러면 자승 원장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있다는 얘기네요. 정경유착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든 데는 네. 정치와 종교, 정종유착, 정교유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교유착. 그렇게 해서 선거 때는 가서 그 지역의 주지들을 동원해서 표로 밀어주고 또 총무원에서 졸속에서 네. 요구하는 예산 딸 때는 그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따고 예.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엔 야당이었지만은 네. 지금 여당이 돼 있는 국회의원 네. 또 장관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자승과 아직까지 밀착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는 것들을 실명을 제가 거론하기는 참 그런데 예.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죠. 스님께서 너무 지금 막판에 막 폭풍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스님 아무래도. 언젠가 한 번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세게 시간을 갖고 이 문제만 가지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진 스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